좋은 대운이 올 때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렸을 때 힘들게 보낸 사람들은 좋은 운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팔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대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현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운이라는 게 10년 단위로 들어온다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우선 대운이 보면 좋은 운이 대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운이 대운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대운은 보통 10년에서 20년 정도의 기간을 관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이전의 대운과 새로 들어오는 대운, 그 대운의 중간 정도에서 계절로 치면 환절기처럼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좋은 대운이 올 때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적으로 돈을 많이 벌 대운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어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운적인 측면에서는 사업을 해서 큰 돈이 들어올 대운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업적으로 큰 돈을 벌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대운은 들어온단 말이죠. 그 전에는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그 직장이 폐쇄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낙담을 하게 되죠. 내 경제 기반이 무너진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다른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적절한 기회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좋지 않은 그런 선제 과정이 먼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운이 들어올 때는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갑자기 어디서 목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만난다거나 아, 이건 나에게 기회야.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운이라고 좋게 이제 어떤 행운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그게 거꾸로 그 사람을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기도 하는 그런 대운으로 맞이를 하는 거죠.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좋은 대운이 들어올 때나 나쁜 대운이 들어올 때나 그 운을 맞이하기 위한 운맞이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걸 나쁜 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좋지 않은 대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되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 이게 혹시 이 숨겨진 리스크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을 수반해서 오는 건 아닌가라고 한 번쯤 더 점검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대운이 들어왔다고 하면 네, 좋은 운이든 나쁜 운이든 뭔가 운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오늘 철학관에 가서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은 네. 계속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이 사주명리학은 사실은 보면 계절학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운을 계절로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자, 좋은 운이라고 쳤으면 이제 새봄이 온다라는 운이 봄이 왔다고 쳐보죠. 봄이라 그래갖고 봄 날씨라 그래갖고 다 따뜻하진 않아요. 봄 날씨도 어느 날은 춥고 춥다라기보다도 쌀쌀하고 또 어떤 날은 또 따뜻하겠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10년 대운을 놓고 볼 때 10년 대운이란 건 무슨 뜻이죠? 10년의 기간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그 세운이라 그래요. 그거를 연마다 맞이하는 것을. 그 안에서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봄이라는 건 변함이 없죠. 좋지 않은 운을 우리가 겨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겨울의 날씨가 늘 영하 3도로 일정하진 않잖아요. 겨울 날씨 중에서도 어느 날은 따뜻하고 하지만 겨울날이 아무리 따뜻하다 한들 여름날의 더위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 안에서의 작은 변동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겨울이라는 건 변치를 않죠. 그래서 같은 좋은 운이라 하더라도 년마다 어떤 해는 조금 더 좋고 어떤 해는 조금 덜 좋고 그런 것은 있을 뿐이지 큰 틀에서 좋은 운이 왔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전반적인 큰 흐름은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주식이 상승장에서는 오르내림이 있으면서도 계속 상승을 해 나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좋은 운이라는 건. 안 좋은 운은 하락을 할 때는 약간의 반등을 주면서도 계속해서 하락을 해 나가죠. 그래서 그때 그거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에요.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운이 들어올 때 네. 운 맞이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 답이 되려면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어떤 대운이 들어온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러려면은 전문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명리학자들한테 내 운이 어떤지에 대한 운 점검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맞이할 운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오는 운인지 아니면 어려운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오는 운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한 3년 뒤쯤에서 만약에 대운이 좋은 대운으로 들어온다라는 걸 내가 어떤 명리학자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주 공부를 좀 해서 알았다고 친다면 이 운을 내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를 내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 대운이라 그래서 무조건 뭉뚱그려서 그냥 좋은 운, 뭐가 좋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좋으냐는 거예요. 제 운으로 좋은 건지, 그러니까 돈으로 해서 나에게 좋은 운인지, 아니면 이성으로 해서 나에게 좋은 운인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 나에게 좋은 운인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돈으로 좋은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우선 내 주변 점검을 먼저 해보는 겁니다. 주변 점검을 해서 내가 도대체 이 좋은 대운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제안을 해온다거나, 어서 사업 제안을 해온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것이 눈에 갑자기 들어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간판을 봤는데, 저 간판, 저 가게를 한번 내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든지,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것을 느낌으로 혹은 그 다음에 명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그 운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결국 운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인터넷 찾아보고 어떻다더라 이래 갖고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병원에 가서 내가 몸의 상태를 알려면 검사를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의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정기점검처럼. 그래서 내 사주 점검을 받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운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들어오는 운인가, 아니면 멋진 이성을 만날 운인지, 아니면 내 자녀들이 무엇인가 성공적인 것을 이루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그런 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점에서 좋은 운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는 그냥 그것을 하는 겁니다. 어느 사업이든 무엇이든 리스크가 없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쳤을 때는 적절한 리스크는 감수하고 나가는 겁니다. 대운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일반인들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선 자기 사주팔자를 보는 겁니다. 요즘에 만세력 어플들이 좋은 게 많아요. 원광만세력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면, 그러니까 내 사주팔자를 입력을 시키면은 기본적으로 당신에게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해설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플들이. 그냥 큰 맥락에서 거의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알기는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보죠, 삼성 이병철 씨라든가 아니면 현대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어떤 기업가라든가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늘 하나의 어떤 명리학자라든가 역술가들을 항상 곁에 두고 같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알기 위함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에 보면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역술가들을 끼고 무슨 일이 안 좋은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명리학은 하나의 학문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친분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내 운을 점검해 나간다고 한다면 좋은 대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대운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잘 몰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 운이 대운이 어떻게 좋은 운인지 얼마나 좋은 운인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조금 결함이 많죠. 왜냐하면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왜 병원에 가서 의사들한테 건강검진을 받듯이 자기 사주팔자 검진을 받아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운을 자기가 판단한다는 거는 내가 내 병을 자가 진단하는 거와 비슷하거든요. 의학적인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증상만 가지고 무슨 병일 거야 생각하고 내가 무슨 약을 먹는다면 오히려 약의 오남용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되죠. 그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같은 명리학자들입니다. 대부분 대운이라고 하면 좋은 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좋은 운이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첫 번째 답변을 드리자면 그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대운은 좋은 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운이라는 거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냥 10년 동안 크게 들어온다 그래서 큰 대자 운자를 써서 큰 운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지. 그래서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대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돈 버는 건가요? 뭐 이제 뭐 좋은 일만 생기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운은 좋은 대운으로 10년을 올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운으로 10년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운은 좋은 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운에 대한 정의 자체가 먼저 달라져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계절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봄이 온다라고 칠게요. 봄이 좋은 운이라고 칠게요. 봄이 오면은 무조건 좋은가요? 아니에요. 겨울이 좋은 사람도 있거든요. 겨울이 좋은 사람들한테 봄이라는 계절은 그다지 좋지 못한 거예요. 다만 봄이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거죠. 그렇듯이 대운이라는 거는 좋게 오는 대운일 때는 좋은 것이고 10년 동안이 좋은 거고 만약에 좋지 않은 운으로 왔을 때는 10년 동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대운은 좋은 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먼저 설명이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대운은 100년을 살았을 때 한 번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똑같지는 않아요. 모양이 같지는 않은데 100년을 살면 10년 단위로 한 바퀴를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렸을 때 운이 좋지 않은 운이었어요. 내가 좋지 않은 운이었는데 보통 좋지 않은 운은 다시 100년 동안에는 안 돌아와요. 한 번 지나간 운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좋은 운만이 남았는데 그 전에 내가 좋지 않은 운 때 무슨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좋은 운을 한 번도 못 겪어보고 그냥 어려운 삶을 살다가 가게 되죠. 반대로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은 자수성가했어. 어렸을 때 조실 부모애들 나중에 크게 성공했어.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죠. 야,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땅 안 밟고는 이 동네를 지나가지를 못했어. 우리가 하인이 몇 명이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좋은 운을 보낸 사람들은 그 다음은 좋지 않은 운이 남아있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어렸을 때 부유하거나 풍요로웠던 사람들이 나중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빈곤해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반면에 어렸을 때 역경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보면 좀 성공을 하는 확률도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운은 10년 단위로 어차피 흐르다 보면은 어렸을 때 좋은 운을 보내버리면은 좋지 않은 운들이 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데 어렸을 때 좋지 않은 운을 힘들게 보낸 사람들은 좋은 운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운을 제대로 잡아서 하게 되면은 자수성가도 하고 개천에서 용이 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좋은 운이라 해도 내가 만약에 80살에 80살 정도의 좋은 운이 들어오는 그런 팔자다. 80살에 좋아봐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복이 진짜 복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그 복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나이 때 그 운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 운 때가 한 40, 50대 정도 돼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운 때가 좋은 운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도 되어 있고 자녀들도 자랐고 내가 풍요로운 내 걸 즐길 수가 있잖아요. 80살에 돈 들어오면 뭐 할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자식들 다 줘야죠, 그냥. 좋은 아버지 소리는 들을 수는 있어요. 좋은 부모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는 얘기가 또 틀린 거죠. 그래서 좋은 대운을 맞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운을 또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좋은 운과 나쁜 운을 다 경험하고 삽니다. 우리가 사계절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듯이 우리는 좋은 때, 덜 좋은 때, 조금 좋을 때, 완전히 좋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사이클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빈곤하고 고단하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거는 좋은 운만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어렸을 때 내가 풍요로웠다 그러면 이 풍요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리 준비하고 저축하고 예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사주팔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네. 살아보니까 초년에 운이 좋아도 그걸 쭉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네. 유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게 사주팔자에 나오는지 아니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안 좋았던 대운도 이길 수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우리가 재벌집에서 태어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재벌집에서 태어났을 때는 풍요로운 어린 시절을 보낼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나이를 점점 먹어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풍요로움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빈곤으로 전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가 망해도 3대는 먹고 산대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 내가 좋은 운 때를 맞아서 만약에 충분히 재산을 축적했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내가 너는 명리학자로부터 너는 이 40대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운이 좋지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저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좋은 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땅을 매입을 해놓는다거나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좋지 않은 운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네 팔자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팔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대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을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면은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 뭐 노화에 따른 어떤 그런 건강이 좋지 않은 거를 예방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노화 현상을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굳이 운동 뭐하러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30, 40 이전에 좋은 운을 맞아서 무엇이든 풍요롭고 괜찮고 뭐 약간 여유 있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거를 이제부터 좋지 않은 운이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미리 좀 저축하고 좀 모아놓고 준비하고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7년 동안의 그 풍년이 들 것이고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그 선지자적인 것에서 예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7년의 풍요로움이 들었을 때 곡식의 일정 부분을 계속 저축을 하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고. 똑같습니다. 사주팔자를 이해한다면 내가 좋은 운이었을 때는 그것을 대비하고 어려웠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해 놓고 돈을 묶어 놓고 낭비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에 투자한다거나 무리하게 무슨 어디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좋지 않은 운이 왔다 하더라도 아주 빈곤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대인관계 면에서 좋은 운이었을 때는 내가 맺어놓은 인연들이 참 좋은 운들이에요.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었을 때는 그 인간관계를 다듬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경조사 같은 걸 조금 더 챙겨둔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런 노력을 한다면 내가 인간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만들어 놓은 관계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내가 좋으니까 내 잘났다고 자기 잘났다고 그냥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운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좋지 않은 그런 때는 내가 좋게 되려고 노력을 미리 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 사람들 경조사 같은 것도 챙기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형성을 해놓으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좋은 운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들 나에게 크게 도움으로 오는 거죠. 돈으로 치면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저축을 십시일반 계속해서 저축을 해놓는다거나 우량 주식을 계속해서 사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좋은 운을 맞았을 때는 그게 팍 터지는 겁니다. 좋을 때는 좋지 않을 때를 대비하고 좋았을 때는 좋은 때를 대비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운이 좋은 운이든 좋지 않은 운이든 평균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죠. 그게 필요합니다.